자, 시작합시다. 2015년도 쉬셨습니다. 2016학년 6월 질문사항 몇 번 있을까? 8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8번 서로 다른 광상을 구분한다 했네요. 자, 여기서 광상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광물이 전 세계에 균등하게 퍼져 있지는 않죠. 즉 상대적으로 많이 농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 광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광상이라 해봐야 어차피 돌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광상의 종류는 돌의 종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상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하면 화성을 만들 때 관여하는 화성광상이 있습니다. 통합 침식을 통해서 운반되어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통해서 만든 퇴적광상이 있겠고요. 그리고 열이라든지 압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과정에서 전성광상인데요. 화성광상은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인데요. 그럼 마그마가 냉각될 때 고온, 융점이 높은 놈이 더 빨리 고쳐야 될까요? 융점이 낮은 놈이 먼저 고쳐야 될까요? 멜팅 포인트를 볼 때 멜팅 포인트가 높은 A라는 놈과 낮은 B라는 놈을 봤습니다. 누가 먼저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먼저 정출될까요? 멜팅 포인트를 했으니까 그치? 이쪽이 액체, 이쪽 고체예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다가 A가 먼저 고쳐야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녹는 점은 A가 더 높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녹는 점이 A가 더 높을 때 금속 광물의 함량은 A 쪽이 더 클까요? B 쪽이 더 클까요? 이쪽이요. A 쪽이 더 큰데요. 기범이가 대답했어요. 금속이 많은 놈이 녹는 점이 높아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우리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고온이다 했었잖아요. 철 마그네슘이 많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더 고온입니다. A가 현무암질 계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철 마그네슘을 맞는 그런 놈들이 먼저 고체와 이걸 우리는 정출된다 하겠습니다. 즉 금속이 좀 더 많이 농집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화성광상의 대부분 메탈 금속들이 많아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들은 화성광상에서 나오거든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금맥 해석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노다지를 불러주는 금맥도 말입니다. 반면 그 금맥에서 풍화를 통해서 금가루가 실려와서 모래에 묻혀 있습니다. 뭐라 부를래요? 사금이죠. 사금, 사철 이런 것들은 퇴적광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장석이 가수 분해를 통해서 화학적인 풍화를 받았습니다. 뭐라 부르죠? 고령토가 만들어졌죠. 좀 더 심하게 화학 풍화가 좀 더 많이 된다면 복사이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면 변성광상의 대표적인 놈들은요, 흑연이에요. 염비 매우 사랑에 맞지 않는 그 흑연이죠. 좀 볼펜 좀 써도 죽자사자 흑연만 폴릭하는 놈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어디 쪽에 속할까요? 다이아몬드, 금강석은 금강석은 어디 쪽에 있을까요? 예, 세 가지 중에 어디 쪽일까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다이아가 만들어지려면 지하 한 500km 정도 깊이 정도면 그 정도 온도 및 압력이면 탄소가 다이아몬드 될 거라고 보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500km 뚫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능력 좋으시면 나중에 한번 지구 반동 딱 떼가지고 500km 깊이에서 다이아를 채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그런 다이아몬드 뭐 결국 금강석인데 걔네들이가 그 정도 깊이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지표에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드러났겠습니까? 결국엔 마그마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같이 실려 올라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과거 화산 터진 그 지역 주변에서 특히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깊은 곳에 상승하니까 주로 현무암질 멘트들의 상승기라든지 또는
상승류라든지 또는 뜨거운 푸름이 상승했던 그런 장소들에 보면은 이런 다이아몬드가 많이 보일 수 있거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8번 광상에 대한 내용을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광상에 대한 기초 내용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광상, 화성, 퇴적 그리고 변성 광상을 물었네요. 뭐라 물었습니까? 마그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yes 했네요. 마그마에서 광물이 적출되어 만들어집니다 했네요. A죠. A가 누구라고? 화성 광상이군요. 아니요 했던 놈들 중에서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풍화가 일어났습니까? 해요. 예. B. 퇴적 광상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도 저도 아닙니다 하면 C. 변성 광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A는 화성 광상이에요 했습니다. 괜찮죠? 네. 고령토는 B에서 얻어집니까? 근데 예, 퇴적 광상에서 고령토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C는 비금속 광물인데요. 예, 변성 광상은 비금속 광물인데요. 재련이 필요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럼 재련이 무엇입니까? 하면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환원입니다. 산화물을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은 주로 산화물 형태가 되는데요. 이 산화물을 환원시키는 걸 우리는 공업적으로 재련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속 광물들은 재련이 대부분 필요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자, 8번 광상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1번이요. 어? 11번. 15번, 11번이요. 11번. 자, 11번. 물이 안식각에 미치는 영향을 했습니다. 안식각 해놨네요. 안전하게 식은 침식하다 할 때 식자예요. 깎을 식자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깎을 수 있는 각도. 이랬어요? 네. 그럼 안식각을 더 넘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사태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물리에서 우리는 질량치 m이 놓였다면 이렇게 mg의 중력이 걸리겠다 했었습니다. 네. 이에 경사각 세타에 대해서 F1은 mg sin 세타로 표현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F2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이 F2의 크기하고 반대 방향 마이너스 F2는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2의 힘은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눌러요. 마이너스 F2는 빗면의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거든요 하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릅니까? 그렇지. 수직 항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기호는 라지 n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항력 대비 반대 방향의 F 마찰력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마찰계수 U에 수직 항력이 곱해지면 우리는 마찰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사면에서 물체가 안 내려가잖아. 자, 물리에서 뭐라 합니까 하면 빗면 따라 내려가는 요 힘의 크기하고 마찰의 크기가 뭐다? 같아서 안 내려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구과학이네요. 아. 세타가 있습니다.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G라고 표현하는 것은 중력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예. 여기서 요렇게 하면서 G 사인 세타를 표현하는데요. 이걸 우리는 부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지구과학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F 마찰력이 있네요. 예, 이 F 마찰력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 마찰력은 역시 마찰계수 U의 수직 항력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네. 안 내려가고 있어요. 지구과학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구동력보다 마찰력이 더 커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헐. 재밌잖아요. 물리에서 이게 마찰력이 더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안 내려가는 이유는 뭐라고?
안 내려가는 이유는 마찰이 더 커서 안 내려간다. 그래서 마찰이 더 커서 안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태는 안정한 상태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뭐요? 쟤랑 똑같은 이거 물리고요. 이거 지구가 그러니까. 그냥 다르다고 그럼 이 물리공 물리 시간에는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하고 지하철 지구하고 있으면 이거 하면 돼요. 예. 헷갈린다. 뭐 헷갈려? 멍청해서 김성식 잡았네. 이거 자, 그러면 이걸 각도를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 굴러 내려가겠죠. 네. 그렇게 굴러 내려갈 수 있는 직전의 어떤 각도를 우리는 안식각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각에 대해서 이 둘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 하니까 결국엔 탄젠트 세타가 보다시피 이 둘이가 같다 했을 때 그죠? 탄젠트 세타가 마찰계수 U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mg 사인 세타 요 놈과 마찰계수 U에 대한 mg 코사인 세타가 서로 같아지는 순간 실제로 그보다 더 큰 순간 굴러내려오니까요. 그래서 마찰계수 U는 코사인 분의 사인하니까 탄젠트 세타가 마찰계수 U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각에 대한 세타의 탄젠트 값이 안전에 깎을 수 있는 각도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하는 거죠. 여기 바짝 마른 모래로 모래성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바짝 마른 모래 갖고는 제주상을 쌓을 수가 좋아요. 근데 약간 물이 들어가면 이제 물이 응집력을 발휘해서 좀 더 이제 뭐 모래성을 좀 쌓기가 좀 유리합니다. 그래 물을 한 바가지 더 한 바가지 더 부어버리거든. 일본 집이 가면 무너져 버리죠. 즉 적당한 물이 있으면 안식각을 높일 수 있겠으나 너무 많은 물이 되면 오히려 안식각을 낮춘다 하겠다고요. 이래서 그래서 물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사태어나기 쉽습니다. 안식각이 줄어들어서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번 문제에서 고운 모래 물 각도기 깔때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건조한 모래의 안식각을 측정해봤네요. 건조한 모래의 안식각이 기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에 젖은 모래의 안식각은 50도로 나왔는데요. 물이 충분히 젖어버리니까 20도로 확 낮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분명히 50보다는 어떨까요? 클까요? 아니요. 바짝 마른 모래라면 안식각이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50보다는 작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렇다면 모래 사이의 공극을 채우고 있는 물의 양은 했습니다. 네. 다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물이 공극을 전부 다 물이 채워버리겠죠. 네. 반면 나는 일부가 모래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가 훨씬 물이 많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때 안식각에는 모래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즉 모래를 1리터 붓던 10리터 붓던 안식각은 바뀔 거 없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거 모래 갖고 있습니다. 모래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가를 가지고 하면 안식각은 어떻게 될까요? 모래보다는 동일한 조건에서 입자가 클수록 안식각 상대적으로 좀 더 커지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보다는 자갈이 안식각이 더 크겠고요. 모래도 이제 아주 고운 모래 있잖아요. 아주 가는 모래. 그러면 안식각이 좀 작아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11번 얘기 왔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할까요? 3번 3번 문제 봅시다. 3번 그림카는 우리나라 지질 명소를 나타냈지요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퇴적암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지 않습니까? 퇴적 지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주도의 수월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생대 거고요. 제주 수월봉을 이룬 것은 퇴적암입니다. 이 퇴적암은 은회암입니다. 화산재가 쌓인 은회암입니다. 그래서 퇴적암 지역입니다. 나를 봤는데요. 전북 진안에 마이산을 보았습니다. 이 마이산도
지난주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요거는 중생대 겁니다. 역시 퇴적암입니다. 퇴적암 중에 얘는 누구였습니까? 여감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퇴적 지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다들 퇴적암인데요 라는 게 공통점이군요. 네. 기억 가의 줄무늬는 용암이 흘러서 만든 겁니까? 네, 퇴적암이에요. 칠리예요. 화산재가 켜켜이 쌓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나의 암석은 자갈, 자갈 역자를 쓰는 겁니다. 자갈 베이스가 퇴적되어서 형성된 겁니다. 참고로 전북 진안은 진안 분지 산을 둘러싸인 분지에 자갈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이게 말산입니다. 가의 암석은 나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근데 이건 신생대 거고 나가 먼저 중생대 걸로 만들었다 해야 되겠죠. 확인됐나요? 네. 참고로 각 시대별 뭐 퇴적암의 위치 이런 것들 그리고 화성암의 위치 이런 것들 여러분한테 꽤 많이 강조했는데요. 이거는 새 학제 들어와서도 한반도의 퇴적암 지형,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 하면서 계속 남아있는 문제들이에요. 좀 이따 보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6번. 16번 해봅시다. 16번 크리카는 어느 대도시에서 스모그가 발생한 날에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봤고요. 나는 이 스모그가 발생한 과정에서 기억은 이거는 오존과 이산화질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나부터 먼저 봅시다. NO가 출발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그지? 확인됐습니까? NO가 출발되는데요. 질소는 산소와 매우 쉽게 반응한다. OX. 질소는 산소와 매우 쉽게 반응해서 일사질소 NO를 만든다. OX. 오. 에라이씨. 그럼 여기 질소 78% 산소 20% 있는 건데 다 어떻게 할래? 질소는 반응이 매우 작죠. 작죠. 그래서 질소하고 산소는 쉽게 반응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반응하려면 굉장한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일산화질소가 쉽게 만들어질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 이런 고온과 고압을 만들어낼 수 있네요. 벤츠가 만들었습니다. 누구죠? 뭐죠? 예, 자동차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이런 일산화질소가 발생합니다. 그런 뒤에 물론 이거는 다 공기 중의 질소, 공기 중 산소예요. 이런 놈들이 일산화질소는 반응성이 꽤 커서 쉽게 NO2가 됐는데요. 이 NO2가 UV 자외선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NO와 산소 라디칼로 분해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산소 라디칼이 O2와 또다시 반응해서 O3를 만드네요. O3가 준비되겠고요. 보이셨나요? 그리고 각종 악시덴트들을 하고 해서 화학 스모그, 이거는 LA 타입의 스모그예요. 되겠나요? LA형 스모그 말고 또 하나 스모그 더 있었습니다. 런던형 스모그였는데요. 런던형 스모그는 겨울철 새벽에 석탄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황이 나오고 그 황이 산소와 반응해서 SO2가 만들어지고 겨울철 새벽 영국이라는 동네가 겨울철에 안개도 잘 껴요. 그래서 이산화황이라는 놈이 안개하고 겹치면서 아황산을 만듭니다. 그거 들이마시니까 노인들하고 어린애들이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한 3만 명 죽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런던형 스모그는 이놈은 겨울철 새벽에 잘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황화 스모그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반면 광학 스모그, LA형 스모그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자외선이 필요해요. UV 자외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광학 스모그는 여름철 그리고 한낮에 잘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가로 넘어갑니다. 가 과정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NO 농도의 변화를 봤습니다. 그 다음 피크 때를 누구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NO2죠. NO가 NO2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피크 때가 되려면 오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NO2 니온이 5종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뭐 문제 기억은 다 읽고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억은 했습니다. 기억은 NO2여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예, 이런 나의 과정이 자발성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구름 두꺼운 날에는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예, D가 이날 발생하는 것은 LA형 스모그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그림 가는 어느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어요. 나는 서해안 지방에 폭설 내리는데요. 각각 적외선 영상을 나타내지요 하고 있습니다. 기억 가의 A 지역에 부는 바람은 남동풍 계열일까요? 했습니다. 지금 가는 태풍이지 않습니까? 태풍 뭐 일기 기온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태풍의 중심에서 A 지역은 태풍의 중심에서 A 지역은 왼쪽 방향에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태풍에서 A는 왼쪽 방향에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에서. 그렇다면 이게 남동풍이요? 남동풍이면 이쪽으로서 오는 바람이어야 되겠죠. 실상 이거는 서풍 계열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A 쪽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남동풍처럼 동풍 계열의 바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가의 B 지역에 오츠크 기단이 있겠습니까? 하는데요.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또 껴 있어요. 구름이 가로방이 굉장히 넓게 껴 있는데요. 이거 뭘까요? 장마전선이겠죠. 장마전선이 이렇게 껴 있는 거죠. 이렇게 장마전선이 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했어요? 가로 방향으로 구름이 쫙 껴 있는데 이거는 장마전선이 껴 있겠습니다. 장마 있는데 태풍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에요. 하겠죠. 확살나겠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태풍은 이번 쪽으로 꺾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자, 어쨌든 장마 있다면은 지금 B라는 놈은 북태평양 기다리는 쪽이겠습니까? 오츠크 기다리는 쪽이겠습니까? 북태평양 기다리죠. 오츠크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되셨나요? 네. 가을 시 황해 지역 상공에는 적은 구름이 있을까요? 했어요. 자, 다시 겨울철의 대표적인 기단의 이동의 과정에서 기단이 변절되는 과정입니다.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남하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겠죠. 여기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합니다. 당연히 한랭 건조한 기단이 있습니다. 이 한랭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황해 바다를 지나옵니다. 쌤, 겨울이라며 무슨 놈이 황해 바다가 따뜻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겨울철 황해 바다의 수온은 대략 0도에서 2도 사이 됩니다. 못 따뜻하다. 시베리아 기단의 기온은 영하 40에서 영하 오. 60도 됩니다. 그 정도면 뜨거운데? 0도씩이면 따뜻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단 하부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죠. 그러면 아래쪽이 열을 받아서 가열되잖아요. 공기의 상승 하강이 잘 뒤집어지게 됩니다. 공기가 이렇게 잘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층이 안정해진다 할까요? 불안정해진다 할까요? 예, 그렇죠. 기층이 불안정해진다 하겠습니다. 상승 기류가 강해서 적은 구름과 함께
눈폭탄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쓰레기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주 얘기하죠. 이 하얀 쓰레기 누가 치운다고요? 여러분들이요. 몇 년 있다가 한 5년 정도 있다가 치우러 갈 거예요. 네. 난안 가지롱. 갈 수도 있어. 갈 수도 있죠. 장거로 해서 가고 싶은 이유 아, 저는 가고 싶진 않아요. 가야 돼. 너는 의미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황해 쪽에 적은 구름이 많이 껴있다 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뭐니까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정리하세요. 그나마 울타리 밖을 또 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선생님 오늘 유체지구 하나요? 아니요? 왜요? 자,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13번 문제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성숙한 토양이 만들어진 과정이잖아 했습니다. 기반함 이 뽀개지네요. 주로 기계적 풍화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질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반함이 뽀개져서 모질물이 만들어졌다 했는데요. 모질물이 이제 화학적 풍화를 통해서 표토를 만듭니다. 이 표토 성분들 중에서 점토 광물이라든지 또는 산화철이 만들어지겠다는 것은 또 화학적 풍화를 또 동반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신토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쌓인 순서하고 생성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신토는 표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가는 생명활동의 과정 활발하다. 생명활동의 과정 활발한 것은 표토 나가 되어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나가 표토가 되겠고요. 다는 점토 산화철이 많은 심토가 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어요? 네. 예, 뭐 토양 이거는 뭐 매우 자주 흔히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거 토양이 아마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이 토양에 대해서 순서 과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중1 내신에 나왔어요? 아, 내신 안 쳤어 그런가? 네. 중일인 건 초등학교 때. 아, 중1 때. 되겠나요? 이거 때문에. 다른 질문 뭐 할까요? 9번. 어? 9번. 9번 얘기할게요. 자, 9번 우리 이거 판 구조론에서 이제 공부 많이 배웠던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A가 어디입니까 하면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쪽이 태평양판 되겠고요. 이쪽이 나즈카판 됩니다. 이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 밑으로 섭입하는 과정인데요. 이 여기가 이제 칠레 해구 있는 쪽이죠. 이놈의 단면을 살펴보면 이런 그림이 어려지게 될 것이겠습니다.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합니다. 그 과정에서 칠레 해구 쪽에서는 천발지진, 남아메리카 쪽으로 내려가면서 중발지진, 신발지진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화산이 터지기도 하는데요. 여기가 칠레 해구와 나락의 스콕산맥이 얻어집니다. 이 스콕산맥 이름이 안데산맥이고 여기서 화산도 많이 터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특히 안데산맥에서 터지는 화산들 보면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새 학제에 들어서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다 했죠. 기억날까요? X축 온도의 Y축 깊이입니다. 페이지 여러분들 수능 특강은 27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하의 온도고 이쪽이 멘틀의 용융 곡선입니다.
그래서 지하가 아직까지 멘트를 용융점에 이르지는 못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놈이 이런 식이 되네요. B에서 B 프라임이 되겠네요. 이게 뭐라고? B에서 B 프라임 가는 거? 요거는 발상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발상 경계에서 일어나는 놈이 되겠습니다. 이때 물이 함유된 놈은 하겠어요. 융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물이 함유된 멘트는요. 여기 해구에서 물과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융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C에서 C' 쪽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녹았죠. 뭐가 녹아? 나지캅한 해양지가 녹아서 여기가 현무암질이 일단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동태평양 해변 쪽도 물론 현무암질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남아메리카라는 남아메리카는 대륙이잖아요. 네. 대륙이 열받아서 여기 이제 물 포함한 화강하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게 A에서 A'로 가는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에서 A'로 가는 이거 세학지에서 배운 거예요. 네. A에서 A' 가는 그래서 대륙지가 녹으니까 여기가 화강암질 용암이 만들어졌더랬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 두 개가 이제 섞이죠. 네. 그렇게 해서 섞여서 안산암질 용암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안산암질 마그마가 빡 터져갖고 만들어진 산맥이 안산이네요. 안대산맥입니다.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질문입니다. 판의 이동 속도는 나지캅판이 남미판보다 형이 훨씬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지캅판은 이렇게 섭입하는 과정에서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챕터 2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챕터 2 첫 번째 페이지 펴보십시오. 챕터 2 첫 번째 페이지 펴보시면은 판의 이동의 원동력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멘틀 대류가 있었겠죠. 멘틀 대류를 통해서 끌고 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령에서 밀어주는, 왜냐니까 해령이 좀 높잖아요. 높은 해령에서 밀어주는 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섭입대에서 섭입 이제 끌어당기는 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대서양 쪽에는 섭입대가 없어요. 즉 해구가 없어요. 그래서 대서양 쪽의 이동 속도는 느려요. 근데 태평양 쪽은 칠레 해구, 뭐 일본 해구, 이런 다양한 해구들이 있고 그 해구 쪽에서 끌어당기는 섭입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판 이동 속도가 빠른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지캅판이 남아메리카판보다 당연히 빠릅니다. 실상 뭐 여기 나이도 걸려져 있잖아요. 거리 있고 나이 있으면 뭐가 나와? 속력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ACG에게 신발 지진이 A는 뭔데요? 해령이잖아요. 기껏해봤자 천발 지진이에요. 다음 B는 해구 쪽이 되겠고 멘틀 대륙의 하강부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판 경계에 대한 내용들은 서양제 들어와서도 여전히 지구학원에서 유효하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표 시험 문제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BSP 프라임이 가장 많다 했어요. 서양제 들어와서 나중에 한번 봅시다. 또 질문 뭐 있을까요? 20번. 20번.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해 3개월 동안 태양과 달, 금성이 지는 시각을 나타내는데요 했습니다. 시간축인데요. 태양이 지는 시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금성을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태양과 금성이 뭐하다? 일단
같은 시각에 쳤어요. 같은 시각에 쳤다는 것은 합의 방향이 있었겠죠. 내합이든 외합이든 말입니다. 이 금성이 태양보다 나중에 진다라고 하죠. 시간이 흐르면 지는 시각은 그지? 나중에 진답니다. 태양보다 나중에 진답니다. 동방입니까? 서방입니까? 예, 이거 동방이죠. 네. 그래서 해진 뒤에 이 비너스는 해진 뒤에 지기 때문에 동방에 있는 놈이고 얘는 그래서 해진 뒤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뻔하게 요 앞부분은 뭐니 하고 한다면 서. 예, 여기는 비너스 서방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해 뜨기 전 동쪽 하늘. 예, 그렇죠.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타임이 언제라고요?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갑니다. 뭐라 부를래? 내합입니까? 외합입니까? 내합. 외압이에요? 서방에서 동방으로 아! 넘어가는데요. 여기는 외합이죠. 그러네. 어머. 그러니까요. 이쪽에서는 역행할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태양에 대해서 여기가 서방이고 네. 이쪽이 동방이잖아.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는 여기는 외합이에요. 네. 되겠어요? 네. 그래서 내합 근처에서나 역행하는 것이지 뭐 이쪽에서 역행하고 작용할 건 없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 달이 지는 시각을 보는데 달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는 금음 정도 되겠죠. 여기는 초승 정도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질문입니다. A에서 B까지는 했습니다. 금음대다가 초승됐잖아. 이걸 뭐라 부른다고? 여기 사기라 부르겠죠. 네. 그리고 또 사까지랍니다. A에서 B까지는 사에서 사까지입니다. 항성원이 아니라 상마원입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시기간에 금성의 위상이 뭐래? 달과 금성의 위상이 서로 다르다. 지금 달은 시기간 정도 하면은 뭐 어쨌든 금달 저 시면은 초승 정도 되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외합 근처면 금성은 보름 모양이죠. 이해됐어요? 외합 근처면 금성은 보름달 모양이잖아. 비너스 1 이해됐습니까? 네. 비너스 1 보름달 모양이에요. 그래서 달의 위상과는 당연히 차이가 나죠. 이해됐습니까? 네. BC 동안 금성은 사방 최대가 가까워진다? 정갈비가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동말입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잠시만요. 더 없습니까? 네.